여러분들 그 보내주신 남량 특집 사연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1시간 동안 귀신 얘기 실컷 할 수 있는 사연들이 모였는데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단히 이 사연이 허접하다. 음? 별로 무섭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서론이 엄청나게 길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다 뻔한 게 그래서 뒤에서 철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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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더래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근데 하늘을 봤더니요. 뭐 결론은 다 이건데 앞에 근데 말이지 얘가 뭐 이렇게 갔대요.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만 한 5페이지예요. 그러느니 왜 내가 빨간 탁구공의 비밀로 오늘 1시간 동안 특집 해드릴까요? 그러면 1시간 내내 그냥 가잖아요. 응? 뭐야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몰라? 진짜? 아씨 좀 이따 해줄게 빨간 탁구공의 비밀. 아 이거 이게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하기는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 오빠 때는 말이야.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재외 국민, 군복무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 모든 사람이 다 이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녘 동포들도 이걸 다 알고 있었고, 이 연변에 있는 우리 동포들, 만주 길림성, 뭐, 다 이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포르투갈에 있는 교포들도 프랑스에 있는 교포들도 그리고 멀리 아이슬란드에 나가 있는 그리고 이 남극 기지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대원들도 이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다고. 또 화성인도 금성인도 목성인도 토성인도 다 이 알고 있었어요. 이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그만할까? 닥터코 911 워너비. 자, 음, 이제 그러면은 빨간 탁구공의 비밀로 넘어갈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빨간 탁구공의 비밀은 토성에서도 명왕성에서도 해왕성에서도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이거를 요즘에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전 참 마음이 아픈데 또 이 빨간 탁구공의 비밀은 말이죠. 알파 센타우리 좌에서도 다 알고 있던 그런 얘기고 안드로메다에서도 다 알고 있던 얘기고 뭐 그런 얘기예요. 언제 시작할 거냐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블랙홀 지역에서도 이 빨간 탁구공에 대한 비밀 얘기는 다들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짠짠짠. 빨간 탁구공이 이거 아니다. 빨간 탁구공의 비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정말 내 카리스마 돌리도 옛날엔 이 정도 주접 일변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인터뷰나 이런 데 가서는 멋있는 척하고 노래할 때 눈에다 힘 좀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것도 뭐 동창들 만나면 이제 야야야 너 그 얘기 들었냐 그러면 이제 옛날 그 주접 뭐 이런 걸로 가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모든 팬들한테 다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 자, 본격적으로 빨간 탁구공의 비밀로 들어갑니다. 때는 1970년도 초반 충청북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요. 그냥 굉장히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해요.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남들한테 내놓으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부끄러울 것도 없는 그냥 무난한 가정이었고 아들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말 잘 듣고 그냥 착하고 교우관계 원만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애도 아니고 뭐 그럭저럭 이 부모님하고 같이 외아들 하나 있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장마가 무지하게 진 한 해 여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하던 이 꼬마 소녀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빨간 탁구공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그냥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래. 탁구공 필요한 건 알겠는데, 야, 빨간 탁구공 다 흰색 아니냐? 그 빨간 탁구공이라는 게 있니? 아, 이때 빨간 탁구공이. 근데 빨간 탁구공이 100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나가는데 빨간 탁구공 구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더라는구만. 그래서 그냥 잊어먹고 있는데 그날부터 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끼기 시작하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성격도 괴팍해지고 주위에 검은색 오라에 휩싸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들이 굉장히 아프고 성적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 손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요즘 도대체 왜 그러냐? 뭐 필요한 건 없냐?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단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 얼굴을 확 잡더니 빨간 탁구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밖으로 총알같이 뛰어나가서 빨간 탁구공을 구했는지 흰 탁구공을 사서 빨간색을 칠했는지 하여간 애한테 빨간 탁구공을 100개를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중한 비밀이나 되는 듯이 이 자기 책상 속 서랍 속에다가 빨간 탁구공 100개를 이렇게 주인 눈치를 막 이렇게 보면서 그 빨간 탁구공을 딱 집어넣더래요.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이 아들내미의 병은 감쪽같이 나았다고 하네요. 원기도 왕성하고 얼굴 표정도 정상이랑 똑같이 돌아오고 평상시에 명랑하고 착한 그냥 아들로 똑같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빨간 탁구공 뭐 이런 얘기 따위는 이제 이 평화로운 가정에서 잊어먹은 지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완전 빨간 탁구공 2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밑이 검해지면서 말을 하다가 지 혼자 막 히식히식 막 이렇게 웃을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입가에 침 흘릴 때도 있고 요즘 애가 좀 이상한데 몇 년 전에 얘가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명망이 높다 하는 고승도 모셔서 무슨 뭐 법회도 베풀어 보고 뭐 목사님 신부님도 찾아가 보고 의사도 동원해 보고 하여금만 백약이 무효. 아들아 왜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굉장히 낯선 사람 쳐다보듯이 보면서 그러더래요. 빨간 탁구공 1000개. 그래서 아 탁구공 네, 탁구공 그때 100개 100개 주니까 얘가 나섰으니까 100개든 1000개든 아들내미 위해서라면 뭐 못하게 뭐 있어. 탁구공 빨간 거 1000개 다음 날로 구해왔죠. 그 탁구공을 하나하나 세가지고 지 침대 밑에다가 끄덕끄덕 걸 쌓더래요. 좀 지 혼자 막 되게 좋아하면서 웃더래. 다음 날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더래요. 이거를 얘가 몇 살 때까지 반복을 했냐면은 그로부터 몇 년 뒤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그 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애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빨간 탁구공을 구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 무슨 뭐 지네 병장 뭐 아니면 뭐 중이한테 빨간 탁구공 뭐 이랬다가는 그냥 두들겨 맞긴 하죠. 어디서 무슨 언감생심 빨간 탁구공이야. 애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서 병원에서 최후의 임종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지키러 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얘야, 그 빨간 닭구공이 도대체 뭐가 안 돼? 이 내 귀한 아들을 잡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놈아 가더라도 그거라도 말이라도 하고 가라.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흐릿하게 손짓을 한 다음에 귀에다가 대고 몇 마디를 이렇게 중얼, 중얼, 중얼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눈앞에서 그 아들이 눈을 감는데 자기 아들이 눈 감는 걸 보고도 반응이 없어. 완전히 얼이 빠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야. 똑같은 현상. 아버지 눈 밑에 검은색 그 그림자와 가끔씩 입가에서 흐르는 침.
이거를 죽기 전에 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염되는 현상처럼 일어나면서 엄마도 똑같은 형상으로 따라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자기 여동생 이모한테 얘기를 했고, 이 이모가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자기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 이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알고 있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마지막 알고 있던 그 선생님이 드디어 눈밑이 시커매져가지고 임종하기 전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빨간 탁구공의 비밀. 그것은 아버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어요, 아버지. 빨간 탁구공의 비밀은 그것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니 내가 저승까지 안고 가겠다.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빨간 탁구공의 비밀을 알고 있던 마지막 생존자인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아들과 세상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혼자 가슴속에 품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저승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 빨간 탁구공의 비밀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작돌 날라온다. He loves me not. 파파로치였습니다. 그 전에도 이 제목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좀 살다 와가지고 이런 미국식 영어가 우리나라 해석하고 좀 틀린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이 팝 영어를 해설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She loves me not. 그녀는 나를 낫으로 사랑해준다. 그래서 채찍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궁극의 열반에 가까운 희열을 느끼고자 하는 그 세디스트의 마음을 그린 그런 명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he loves me not. 그래서 이 전곡이 She loves me 호미가 있고요. 그리고 She loves me not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She loves me 곡괭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썰렁한 얘기 그만하고요. 괜찮았어? 빨간 탁구공의 비밀? 예, 지금 저는 텔레파시가 느껴져요. 이 어두운 밤, 전국 어두침침한 모든 그 컴퓨터와 라디오 앞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이 저에게 내뿜는 이 증오의 기운. 아, 짜릿해. 여러분, 저를 미워하시는군요. 15분 얘기했다고, 이걸? 15분이면 여러분 양반이에요. 저한테 처음 이거 얘기해 준 쇠이는요, 이거를 40분인가 얘기를 하다가,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이 빨간 탁구의 비밀을 남한테 얘기를 할 때 30분 이상을 넘으면 상대방한테 발길질이나 주먹질이 날아오게 돼 있고요. 15분 넘으면 사이가 나빠지고요. 5분 넘으면 시시해요. 5분 가지고는 안 되고 좀 길게 가야죠. 그렇죠 뭐. 자, 여러 군데 가가지고서 퍼뜨리고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특히 이 순진한 사람, 그리고 무서운 얘기 들으면 바로 쫄기부터 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말 잘 믿는 사람, 착한 애들, 이런 애들 놀려먹는데 짱입니다 이게. 착한 애들은요 얼마나 놀려먹기 좋은데요. 작년에 우리 귀신 얘기, 무서운 얘기 할 때 제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 고스 식구들 중에서 1년 동안 새로 고스 식구 된 사람들은 이 얘기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이제 4명 정도 모이면, 야, 이 얘기 아냐?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보통 1명 정도 알고, 한 명 정도가 모르고, 1명은 들었나? 안 들었나?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깨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들었나? 안 들었나는 중간에 자기가 탁 눈치를 챈 거야. 아니, 나 이거 들은 얘기다. 그 순간 벽에 붙어가지고 막 자기 혼자 얼굴 표정 감추면서 나는 알고 있다 이거지. 근데 막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모르는 애 1명, 걔는 막 긴장이 고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재수없는 애는 누구냐면, 아, 나 그거 알아. 그거지. 그러고 바로 옆에서 말하는 애. 예? 그 헷갈리는 애들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알고 있는 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애도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나 그거 아는 얘긴데 하지 마. 뭐 이런 애. 그건 알아. 그거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말 입에서 툭 나오는 애. 이게 재수없는 애죠.
그리고 분위기에 이제 협조가 되는 누구냐면 그 그래서 야 아무 말하지 말고 들어 이거 들어 그러면서 자기는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옆에서 얘기 진행될 때 계속 이러면서 막 표정 변화 계속 감추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네 명 중에 모르고 있는 딱 한 명이고 나머지 세 명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한 명을 셋이서 둘러싸고 걔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의 매너와 자세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 들으면서 게시판에다 그 얘기 이거야 그러도 게시판에 막 올려라 지금 또 가만히 계세요 지금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이건 근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1년 지났는데 다시 리메이크 내진 리바이벌을 하겠어요. 어, 이거 제목이 뭐냐면요. Fear of White. 백색의 공포. 제1부. 여러분의 열렬한 요청에 힘입어 작년에 방송됐던 백색의 공포 재방송됩니다. 어떤 애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길 가다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이렇게 길을 그냥 혼자 걸어가는데 등 뒤에 이렇게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게 무슨 뭐 존재감이라고 할까? 묘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냥 이렇게 소풍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요 산속 조금 깊은데 이렇게 둘레둘레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무 중에서 이상하게 나무 한 그루만 기분이 좀 묘하게 자꾸 거기 눈길이 가는 그런 경우 혹시 겪어보셨어요? 다른 나무랑 똑같은 나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그 나무에 이렇게 눈길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방 안에 자기 혼자 앉아 있는데 사각형의 방에 한쪽 구석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약간 아주 미세한 1g, 2g 정도의 그런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방 한쪽으로 이렇게 몸이 기우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무슨 존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너 그 뒤에 뭐냐 그거? 예, 그럴 때가 있는데 말이죠. 한 여학생이 길을 이렇게 주벅주벅 걷고 있었대요. 집에 귀가하는 길인데 긴 골목길인데 사람이 평소에도 그렇게 없는 데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른편에 자기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안만 무섭잖아요. 어떻게 고개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눈동자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쓱 흘겨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오른편에 허연 형상 같은 게 뿌옇게 잘 짐작이 안 되는, 그것도 아주 쳐다보기 이상한 분위기로 허연 것 같은 기운이 분명히 느껴지더래요.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확 이렇게 봤더니 없더래요. 싹 사라지더래요. 이렇게 보면 이상하다. 그리고 앞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다시 옆에서 허연 게 따라오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하면 이 허연 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오고 자기가 약간 천천히 이렇게 쓱 움직이면 이 허연 게 자기랑 똑같은 속도로 싹 이러면서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싹 돌려다보면 옆에는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었는데 이 허연 게 자기랑 똑같은 속도로 또 옆에를 계속 따라오더래. 앞지르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딱 옆에 붙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아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방문을 쾅 닫았는데 집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또 그날따라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방문을 닫고서 이렇게 이렇게 뜩 봤는데 씨, 옆에 있더래. 그래가지고 옆을 이렇게 돌려도 안 보이니까 무서워가지고 거울을 거울에 보면 보일 거 아니에요. 아주 거울을 이렇게 딱 봤거든요. 눈가에 도시락 먹다 묻은 밥풀이 묻어 있더래. dimdimdimdimdimdim. 아, 생각났다, 생각났어. 그 얘기 듣고 나서, 기억났다,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생각났어요. 작년에 이 얘기했을 때도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 되게 썰렁하고 반응 안 좋았어. 근데 얘기 다 듣고 나서, 그 얘기 그러고 생각나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애들도 이런, 이 병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나 왜 얘기를 다 해놓고 작년에 반응 진짜 나빴다는 생각이 이제야 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걸 무슨 수로 만회를 하지? 그런 말이죠.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돌 날라오는 거 아니야? 빨간 휴지, 파란 휴지 해드릴까요? 막 소리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도 2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왜냐면, 1은 화제작이었는데, 2도 굉장히 재밌는데, 2, 그, 1의 감독이 너무 원에서 자뻑이 가가지고 투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투는 실패했거든요. 사실 굉장한 작품이 투도 만두 귀신도 투가 죽이잖아요. 만두 귀신 투 모르는 사람 많더라. 미쳐. 그러면 만두 귀신 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원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은 그냥 술래술래 얘기할 테니까 그냥 대충 듣고 계세요. 그 얘기 아시죠? 그 홀어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아들내미를 하나 기르는데 그냥 소원이라고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들내미 그냥 학자금 정도나 벌 수 있으면 하는 소망에서 이 과부가 남은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두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무지하게 안 돼가지고 발이 펑펑 날리는데 어느 날 무슨 이 스님이 이렇게 가게에 이렇게 들어오더니 장사 안 되지. 그래가지고 솔직히 정말 안 돼요. 그랬더니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스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사람 고기를 넣어. 그래서 사람 고기를 넣으라니 그런 얘기를 듣고서 황당해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만두가 옛날에 제갈량이 이렇게 강물을 건널 때 강물의 원귀들이 병사들을 막 잡아먹고 강물을 건너지를 못해서 너무 많은 병사들이 죽어서 사람 머리 모양으로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고기를 채워서 사람 머리를 받쳐야 되는데 머리 대신 만든 것이 만두의 효시 아닙니까? 이 사람 고기하고 이 인연이 있다고요. 또 수호지 뭐 이런 데를 봐도 그 고개 길녘에서 만두 장사를 하면서 그 인육을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몽혼약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잠재워서 이렇게 털이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고기를 집어넣으면 시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병원 영안실에 가보면은 임자 없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실려왔는데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이거를 가가지고서 매수를 해가지고 빼돌렸대요. 현실에서는 그런 근무자분들은 당연히 안 계실 테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서 사람 고기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 팔리는 거야. 원래 그 인육이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온 사람들은 계속 거기를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체 한두 구 빼돌리는 거 가지고선 장사가 택도 없더래요. 그래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이래가지고 하루에도 시체를 막 몇 구씩 쓰면서 막 이걸 기업적으로 벌리면서 막 나쁜 짓을 하게 됐대. 처음에는 그냥 아들 학자금이나 벌려는 그거였는데 나중에 돈을 꽤 만졌는데도 사람이 어디 돈만 보고 나면은 그게 스톱이 걸리나요? 계속 그렇게 살게 됐지.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소풍을 가면서 엄마한테 이상하게 졸르더래. 아니 나는 만두집 아들인데 무슨 만두는 엄마는 한 번도 나는 못 먹게 하고 파는 만두도 못 먹게 하고 학교에 만두도 못 사고 뭐냐 난 김밥 됐다 이번 소풍에 나는 만두를 싸줘라 막 이래가지고 엄마가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고 먹는 건데 한 번쯤 이래가지고 쇠도시락 이만한 거 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벤또라고 부르던 이런 옆에 이렇게 젓가락 들어가는 자리 있고 그거
걷다가 만두를 이렇게 8개를 빡빡 눌러가지고 싸줬는데 애가 그거를 가지고서 버스를 타고서 이제 소풍을 가다가 야 미리 까먹어야지. 애들은 미리 까먹지. 어딜 뭐 소풍 가가지고 김밥 까먹습니까? 뚜껑을 딱 열었는데 6개밖에 없더래요. 2개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씨 야 어떤 소리가 내 만두 미리 빼먹었어. 이 새끼들 빼먹으면 말이나 하고 빼먹지. 이 새끼들 짜증나. 그래서 막 욕하다가 다시 만두 뚜껑을 딱 열었는데 7개더래. 한 개가 나타났어요. 털컥 닫았다가 다시 딱 열었더니 5개더래요. 뭐야 이건? 너네 봤어? 그랬더니 친구들 좀 그리고 옆에서 다들 얼굴이 허해져 있는 거예요. 닫았다가 다시 열었더니 또 6개. 그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앞에다 이렇게 도시락 확 내던지면서 엄마 이거 만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눈을 딱 감으면서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 것이 왔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그 죄가 머리를 딱 때리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그 가게 망하지만 않으려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 그래도 영혼이 들어가 있던 그 시신을 험하게 다루어서 이게 몇 구야 도대체 지금까지. 엄마가 뚜껑을 이렇게 눈을 딱 열었는데 6개더래요. 닫았다가 딱 열었더니 8개가 다 있더래. 그러니까 처음에 만두를 뜨겁게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만두를 뜨거운 걸 이렇게 쇠도시락에 딱 넣었을 거 아니에요. 딱 꽉 닫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여니까 만두가 뚜껑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6개 됐다가 7개 됐다가 6개 됐다가 이게 1탄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지금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2탄이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2탄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사신 여러분 인생 헛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 2탄. 산골짜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 하나랑 그냥 적적하나마 평온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손자한테 알고 있는 굴줄도 가르쳐가면서 같이 이제 손자 녀석이 머리도 굵어져서 할아버지 농사 짓는 것도 거들고하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드셔서 손자 장가도 못 보내고 이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몸져 누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말하기를 얘야 이 늙은이가 이 죽을 때가 돼서 이 주책이다마는 이 눈을 감기 전에 꼭 내가 이 만두가 좀 먹고 싶구나. 되게 개면쩍어 하면서 손자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손자가 눈에서 불똥이 빡 튀면서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잠깐 계세요 잠깐 계세요. 내가 만두 금방 사가지고 올게요. 이러면서 밖으로 막 뛰어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산 넘고 막 개울 건너뛰고 막 숨이 턱에다 들어 읍내까지 뛰어가지고 만두 주세요 소리 지른 다음에 만두를 봉투에 담자마자 그 만두를 줄불나게 들고서 막 빙빙빙빙 돌리면서 뛰었대요.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산 하나 또 넘을 때 산에서 호랑이가 하면서 나타나서 만두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그런 거 완전 쌩 까고 도망가고, 그리고 옆에서 귀신 처녀 귀신이 나무에서 뚝 떨어지면서 만두 줘 그러는 걸 웃기지 마 하면 또 막 뛰고 막 열라 도망쳐가지고 그 만두를 할아버지를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비닐봉지를 막 움켜쥐고서 열라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만두 가져왔어요. 그래서 방문을 탁 여는데 그 순간 향 냄새가 팍 풍기면서 할아버지가 벌써 운명하신 것이었어요. 안타까워라. 이웃 사람들이 안 그래도 할아버지랑 손자랑 이 남자 둘이 사는 살림이니까 참 안되이 여겨서 이거저거 뭐 사실 알게 말게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아니 이 영감님이 운명을 하셨는데 손자가 없어졌으니까 이 시신을 내비둘 순 없고 어차피 우리가 거들 일이니까 빨리 도와드리세 해서 병풍도 쳐놓고 병풍 뒤에다가 벌써 관 놔두고 염해가지고 할아버지 시신을 관짝 안에다 벌써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손자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가시는 길에 평생 손자한테 무슨 이런저런 부탁 한마디 없으시던 분이 이상하게 만두를 드시고 싶다 그랬는데 이걸 하나 못 먹여드리고, 손자가 숨이 턱까지 닿으면서도 참 가슴이 찢어져서
가시는 길에 이 만두라도 넣어서 보내드리겠다. 뭐 넣어드릴 건 없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가시는 길에 뭐 관 안에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한다 그러더만. 그래서 관짝을 이렇게 뚜껑을 딱 열었는데 시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관짝을 콩 닫고서 아니 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웃집이 오 시신 안에다가 인사드려 안에 우리가 넣어놨지. 뚜껑을 딱 열었는데 할아버지 시신이 그 안에서 편하게 눈을 감고 있더래요. 다시 딱 열었더니 시신이 없더래요. 할아버지 시신이 관뚜껑에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짜증나죠? 이 얘기는 1탄을 쫙 다 들은 다음에 그것도 처음 듣는 사람한테 1탄을 다 듣고 그 다음에 2탄을 바로 들어야 웃겨요. 2탄만 들으면 전혀 얘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 빨간 유지, 파란 유지로 넘어갑니다. 오늘 욕 먹는 김에 한번 단체로 먹어보지 뭐. 그 산간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귀신 나오는 마을에는 귀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마을도 참 평화로운 마을이었었어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 평온한 마을에 이 공동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그저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벌리고 그냥 뭐 나무 옆에서 그냥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이러면 될 것 같지만 아 이게 개화를 했는데 또 시골 살림이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일 하다가 이게 용변도 보고 그럴 수 있게 이 마을 공동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귀신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귀신이 사람들을 놀래켜 가지고서 잡아먹는데 이 귀신 수법이 뭐냐면은 그 화장실 푸세식일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게 빨간 유지, 파란 유지 귀신인데 이 귀신이 사람들을 마구 해치지 못하도록 마을에 있는 처녀들을 한 명씩 들여보내서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마을에 이제 처녀가 씨가 말라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이 마을 절에 있는 주지 스님 말, 그 귀신 내가 이렇게 연부를 드리면서 내가 부처님께 물어봐서 알아봤는데 그 귀신의 약점은 세 번을 황당하게 해서 야, 이 사바세계도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로구나 라는 거를 얘가 깨달아야 돌아간다고 한다. 응? 귀신이 없어지니까 세 번을 그냥 확 놀래켜 줄 수 없겠느냐. 아, 근데 마을 처녀들이 귀신 보자마자 기절해가지고 바로 엎혀가지고 무슨 그야 어떻게 귀신을 세 번이나 한 번도 힘든데 황당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 해가지고 이 마을에 갑돌이라는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 하는 짓이 우악스럽고 그냥 일자무식 단순하여 이 마을 사람들 참 황당하게 하였더래요. 우리 마을에서 누가 가장 황당할꼬? 갑돌이가 제일 황당합니다, 촌장어른. 그래, 그럼 갑돌이를 들여보내세. 그래서 갑돌이를 이렇게 색시 복장을 시켜가지고 여자인 척 해가지고 화장실을 들여보냈대요. 갑돌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더래, 그냥 또 들어가란다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여기 뚝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밑에서 올라오더래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러더래요. 갑돌이가요. 표정도 안 변하고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신문지 없어요? 귀신이 갑돌이를 이렇게 보더래요. 꿈뻑꿈뻑. 쓱 내려가더래. 황당해서. 한 번 성공을 한 거예요. 다음날도 갑돌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밑에서 귀신이 이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중동 줄까 한결에 줄까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일간 스포츠 주세요 딱 그랬는데 그날이 또 화요일이라 스포츠 안 나오더래. 귀신이 이렇게 보더래요 갑돌이를. 근데 귀신 얼굴은 원래 창백하잖아요. 귀신 얼굴이 빨개지더니 밑으로 다시 싹 내려가더래. 열 무지하게 받은 거예요. 다음날 귀신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대한매일, 뭐 저 중부일보, 짜이퉁지, 뭐 마이니치 신문, 뭐 뉴스위크, 타임, 뭐 밑에다가 신문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그 신문지를 빡빡 갈면서 준비하고 있은 거예요. 갑돌이가 딱 들어가는데 귀신이 밑에서 딱 뛰어나오더니 에코도 안 걸고 그러더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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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뭐 줘? 너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무슨 신문 줘? 다 말해봐, 다 말해봐. 근데 갑돌이가 이상하던 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오줌 싸러 갔거든요? 그 순간 귀신이 깨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져서 없어졌다고 해요. 이게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얘기인데 이것도 2탄 때문에 얘기한 거죠. 방송 끝날라. 시간 넘다 빨리 얘기해야지. 그로부터 10년 뒤 빨간 휴지, 파란 휴지 2. 이 2가 나왔었다니까 그래요.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그 귀신이 다시 부활했대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 참 쌓여있는 변의 밑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어져 나간 그 기를 흡수하며 다시 그 오물의 정화를 모아 이번에는 더더욱 강력한 귀신으로 태어난 것이었어요. 처녀고 남자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다 잡아간대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 참다 못해서 10년 뒤에 마을을 떠나간 갑돌이를 수소문했습니다. 근데 갑돌이는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얘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걸 계기로 전국을 돌면서 그 유령을 잡는 고스트 바스터 전문의 그 법력 높은 스님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 떡거머리 총각이 아니고 이제는 의젓한 모습으로 그 가사 장삼을 걸치고 염주를 손에 이렇게 돌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이러면서 딱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갑돌 아니 저 스님 상황이 이러니 참 그간 높아지신 법력으로 다시 한번 그 귀신을 잡아주시라. 근데 침착하게 걱정할 것 없사옵니다. 예전에는 3번을 황당하게 해야 그 귀신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승이 원샷에 물리칠 수가 있는 줄 알아요. 가만히 보시고 계시옵소서. 그럼 화장실을 딱 들어가더니 이 장삼을 확 걷고서 화장실에 이 당당한 자세, 용변 자세로 딱 앉더래요. 저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똥커서 구경했거든요. 냄새 무지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이 빨간 휴 이 밑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빨간 야 비켜 그 똥 떨어져. 그러고 나니까 귀신이 황당해서 죽어. 안우 인가?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에는 손을 꼭 깨끗이 씻도록 합시다. 위생상. 엘라니스 모르셋의 Hands Clean.